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혹시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90년대에 방송됐던 그 드라마 한 번쯤은 제목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안재욱.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배우죠. 근데 여러분, 안재욱이 단순히 잘생긴 배우로만 기억하기엔 그의 인생이 너무 다채롭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안재욱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제목은 바로 당신이 몰랐던 안재욱에 대한 10가지 사실이에요.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떠나볼까요? 먼저 안재욱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은 내 가슴에에서 최진실과 함께했던 그 애틋한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드라마 덕분에 안재욱은 90년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대체 안재욱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시절에 국경을 넘어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던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안재욱은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니었거든요. 그의 매력과 인생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순간들이 가득하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안재욱이 중국에서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90년대 말에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에서 방송되면서 안재욱은 중국 팬들 사이에서 거의 아이돌 같은 존재가 됐어요. 중국어로 안짜이쉬라고 부르며 그를 사랑했는데 콘서트 한 번 열리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백화점에 가면 안재욱 얼굴이 포스터로 도배돼 있고 팬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지금으로 치면 BTS나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가 된 수준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중국 영어 시험 문제에 안재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뻔했다는 소문까지 있었대요. 교과서에 실릴 뻔한 배우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재욱이 단순히 연기만 잘한 게 아니라는 점도 꼭 짚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안재욱이 가수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아세요? 그의 대표곡 퍼레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노래는 1997년에 나와서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했어요. 앨범은 60만 장 넘게 팔렸고 드라마 속에서 최진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죠. 배우로 시작해서 가수까지 성공한 멀티 엔터테이너, 이게 안재욱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빛나는 순간만큼이나 극적인 이야기도 많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안재욱은 한 번은 정말 큰 위기를 겪었어요. 2013년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이름부터 무서운 병이었는데 이 병은 보통 후유증이 심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재욱은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했어요. 본인은 이 일을 하늘이 준 두 번째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치료받은 병원비가 무려 45만 달러였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원 정도. 여러분, 이 숫자 듣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연예인이라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회복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죠. 이렇게 안재욱의 인생은 빛나는 순간과 극적인 반전이 공존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중국에서 교과서에 실릴 뻔한 스타, 5억 원 병원비를 감당한 기적의 사나이, 그리고 무대 위에서 여전히 빛나는 배우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안재욱의 이런 놀라운 면면을 하나씩 만나보게 될 거예요. 총 10가지 사실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아, 안재욱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을 것 같으시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힌트를 드릴까요? 안재욱이 삼성 매출을 30%나 올려준 광고 모델이었다는 이야기, 또 그가 차인표를 제치고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된 사연도 있어요. 그리고 뮤지컬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또 다른 매력까지. 이 모든 걸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안재욱을 다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 곧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실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한류의 시초, 중국을 뒤흔든 안짜이슈예요. 안재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역시 별은 내 가슴에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안재욱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사랑받은 배우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특히 중국에서 그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안재욱이 어떻게 한류의 시작을 알린 스타가 됐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시간 여행 떠나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초기 시절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은 내 가슴에는 1997년에 방송된 드라마예요. 안재욱과 최진실이 주연을 맡아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 이 드라마가 중국에 소개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성몽기연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는데 그 반응이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폭발적이었어요. 중국 시청자들이 안재욱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웠을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일단 안재욱의 매력이 큰 역할을 했어요. 당시 안재욱은 잘생긴 외모에다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연기까지 잘하는 배우였잖아요. 별은 내 가슴에에서 그가 보여준 캐릭터는 따뜻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중국 팬들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90년대 말 중국은 아직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TV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한국 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안 반할 수가 있겠어요? 중국 팬들은 안재욱을 안짜이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의 중국식 발음인데, 이 이름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안재욱은 거의 전설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안재욱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중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면 안재욱의 포스터가 벽마다 붙어 있었대요. 심지어 거리에서 그의 사진을 들고 다니는 팬들도 많았고, 안재욱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려고 TV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 BTS나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인기 많잖아요. 그때 안재욱이 중국에서 딱 그런 위치였던 거예요. 사실 지금 한류가 이렇게 커진 것도 안재욱 같은 스타들이 그 씨앗을 뿌려놓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인기가 그냥 드라마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재욱은 중국에서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당시 한국 배우나 가수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여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재욱은 예외였어요. 한 번 콘서트를 열 때마다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였다고 해요. 5만 명이요? 상상이 가세요? 그 큰 공연장에 사람들이 꽉 차서 안재욱의 이름을 외치고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모습,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을 거예요. 안재욱은 무대 위에서 노래도 부르고 팬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중국 팬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갔어요. 여기서 잠깐 안재욱의 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의 대표곡 퍼레버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는 원래 별은 내 가슴에 드라마 OST로 나온 건데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히트쳤어요.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팬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안재욱은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노래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중국에서 사랑받은 또 하나의 이유죠.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안재욱이 얼마나 인기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실 그 인기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안재욱을 보기 위해 팬들이 공항에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대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팬들이 둘러싸고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고 아우성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서 현지 신문에도 실렸다고 해요.
또 다른 이야기는 더 웃긴데 어떤 팬들은 안재욱이 나오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 모으느라 동네 비디오 가게가 동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안재욱이 중국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안재욱의 인기가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의 이름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심지어 교육계에서도 주목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영어 시험에 안재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재욱은 한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다 같은 문장이 교재에 실릴 정도로요. 물론 실제로 교과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만 봐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교과서에 실릴 뻔한 배우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모든 걸 보면 안재욱이 단순히 인기 있는 배우를 넘어선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와 문화를 중국에 소개한 일종의 문화 사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즐기는 K-드라마, K-팝 같은 한류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안재욱이 그 시작점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90년대 말에 중국에서 이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건 당시로선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안재욱 같은 스타들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안재욱의 안짜이쉬 시절은 단순히 한 배우의 인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한 문화 교류의 시작, 그리고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의 첫 파도였던 거죠. 그의 잘생긴 얼굴과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진심이 담긴 연기와 노래가 중국 팬들 마음을 움직였고 그게 지금의 한류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안재욱을 더 대단하게 느끼게 됐어요. 단순한 90년대 스타가 아니라 한류의 문을 연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어떠셨나요? 안재욱이 중국을 뒤흔든 안짜이쉬로서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까요? 콘서트에 5만 명이 모이고 백화점이 그의 포스터로 도배되고 심지어 교과서에 실릴 뻔한 이 이야기는 안재욱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사실, 한류의 시초, 중국을 뒤흔든 안짜이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제는 삼성 매출을 30% 뛴 광고의 제왕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안재욱이 중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지 들어보셨죠? 그 인기가 그냥 팬들의 환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재욱은 그 인기를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매출을 단숨에 30%나 올려놓은 광고 모델로 활약했는데요.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안재욱의 광고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안재욱이 중국에서 안짜이쉬로 불리며 한류의 물꼬를 텄던 90년대 말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때 중국은 지금처럼 글로벌 브랜드가 넘쳐나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외국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고, 특히 전자제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곳이었죠. 삼성전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당시 삼성은 모니터 사업을 키우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맞춰 등장한 스타가 바로 안재욱이었어요. 삼성은 안재욱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 제품을 중국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재욱이 광고에 나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거요. 사실 이건 그냥 광고 하나 찍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재욱이 삼성 모니터 광고에 출연하면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무려 30%나 뛰었다고 해요. 30%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삼성 같은 대기업의 매출이 단기간에 이렇게 뛴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당시 삼성 모니터는 중국에서 점점 인지도를 쌓아가던 제품이었는데 안재욱의 얼굴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중국 소비자들이 안재욱이 나오는 광고에 나온 모니터라면 믿고 살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안재욱이 이 광고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일단 그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어요. 안재욱은 별은 내 가슴에로 이미 중국 팬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광고에서도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친근한 목소리로 삼성 모니터의 장점을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 이 모니터는 화질이 선명해서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기에 딱 좋아요 같은 식으로요. 이런 메시지가 중국 시청자들한테 딱 꽂힌 거예요. 당시 중국 가정에서 TV와 모니터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유행이었는데 안재욱이 그 연결고리가 된 셈이죠. 안재욱이 추천하는 모니터로 안재욱 드라마를 보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광고의 파급력은 숫자로도 증명됐어요. 안재욱이 모델로 나선 후 삼성 모니터의 중국 매출이 30%나 증가했다는 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당시 삼성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 굳히게 됐고, 안재욱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어요. 사실 이 정도면 광고비가 아깝지 않은 수준이죠. 소문에 따르면 안재욱은 이 광고로 2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도 해요. 90년대 말에 20억 원이라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큰 돈이니까 삼성이 안재욱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결과로 돌아왔죠. 여기서 잠깐 이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그때도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모니터 사업만 해도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죠. 그 매출의 30%가 늘었다는 건 안재욱 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광고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다니 정말 광고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딱 맞는 순간이에요. 안재욱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한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중국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성공 뒤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저는 안재욱의 타고난 매력과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의 외모와 이미지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친근함을 줬어요. 잘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준 따뜻한 캐릭터까지. 이런 요소들이 광고에서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게다가 당시 중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자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어요. 삼성은 그 흐름을 타고 안재욱은 그 흐름을 더 가속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광고 하나로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광고는 중국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안재욱의 인기가 워낙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삼성 모니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홍콩이나 대만 같은 곳에서도 안재욱이 나오는 그 모니터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중국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어요. 안재욱은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안재욱이 왜 광고의 제왕인지 실감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성공은 안재욱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시대적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90년대 말은 한국 문화가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시기였고 안재욱은 그 선두에 선 인물이었어요. 삼성은 그걸 정확히 캐치해서 안재욱을 모델로 선택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광고는 삼성의 중국 시장 공략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안재욱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광고 하나로 매출을 30%나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안재욱의 인기와 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안재욱의 커리어에도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이 광고를 계기로 아시아 전역에서 더 많은 러브콜을 받게 됐고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광고 스타로서도 입지를 굳혔어요. 사실 삼성 외에도 여러 브랜드가 안재욱을 모델로 기용하려고 줄을 섰다고 해요. 그의 얼굴이 곧 신뢰와 인기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이 성공 덕분에 안재욱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스타 중 한 명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재욱이 광고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유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안재욱은 삼성 모니터 광고를 통해 중국에서 매출을 30%나 올린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폭발적인 인기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중국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고, 그 결과는 숫자로도 증명됐죠.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인 안재욱, 이게 바로 그가 광고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의 영향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안재욱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어땠나요? 안재욱이 광고 하나로 삼성의 매출을 30%나 뛴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안재욱이 한류와 브랜드의 연결고리가 됐던 순간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번 주제는 테리우스 신드롬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테리우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0년대에 한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던 말인데요. 이 모든 게 안재욱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안재욱이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로 보여준 매력이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중심으로 한 문화 현상까지 생겨났어요. 오늘은 이 테리우스 신드롬이 뭔지, 그리고 안재욱이 어떻게 그 중심에 섰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90년대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1997년으로 돌아가요. 그때 방송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는 안재욱과 최진실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방송 시작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어요. 안재욱은 이 드라마에서 민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이 역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민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에 잘생긴 외모까지 갖춘 인물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남자가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꿈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안재욱이 이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한 덕분에 사람들이 그를 실제로 민이처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테리우스 신드롬의 시작이었죠. 그럼 테리우스 신드롬이 대체 뭐냐고요? 이건 안재욱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스타일과 매력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현상을 말해요. 테리우스는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업의 신 테루스티아랄류에스에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안재욱의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뜻하는 별명으로 쓰였어요. 드라마 속 안재욱의 헤어스타일, 옷차림, 심지어 말투까지, 그 모든 게 당시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안재욱이 극 중에서 입었던 넉넉한 셔츠나 깔끔한 재킷 스타일은 곧바로 유행이 됐어요. 거리에 나가면 안재욱처럼 머리를 넘기고 다니는 남학생들이 넘쳐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90년대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젊은 세대가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TV와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창구였고, 안재욱은 그 중심에 있었죠. 별은 내 가슴에를 본 사람들은 안재욱의 캐릭터를 따라 하고 싶어 했어요. 남학생들은 나도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며 헤어스타일을 바꿨고, 여학생들은 저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안재욱을 이상형으로 삼았어요. 이게 바로 테리우스 신드롬의 핵심이에요. 안재욱이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 신드롬은 단순히 패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재욱의 매력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안재욱이 보여준 부드러운 말투나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는 남성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됐어요. 그전까진 터프하고 강한 남성상이 인기였다면, 안재욱은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죠. 어떤 사람들은 안재욱을 보고 저렇게 다정하면 여자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며 데이트 스타일까지 바꿨다고 해요. 웃기죠? 드라마 하나가 사람들의 연애관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드롬은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안재욱의 팬클럽이 곳곳에서 생겨났고, 팬들은 그를 테리우스라고 부르며 열광했어요.
당시 팬레터가 수백 통씩 왔고 방송국 앞에서 안재욱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동료 배우 신성우가 한 인터뷰에서 진짜 테리우스 1위는 안재욱이다라고 인정했을 정도예요. 이쯤 되면 안재욱이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였다는 게 느껴지죠? 팬들은 그를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에 옮기고 싶어 했어요. 특히 안재욱이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감성은 팬들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 감성을 가장 잘 담아낸 순간이 바로 그의 노래였어요. 자, 지금 보셨던 이 장면 기억나세요? 안재욱이 별은 내 가슴의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최진실에게 직접 부른 노래예요. 잠깐만 봐도 그때의 감성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나요? 이 노래는 단순한 OST가 아니라 안재욱의 테리우스 매력을 완벽하게 담아낸 순간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너는 내 가슴의 별처럼 빛나라고 노래하는 모습은 팬들 가슴에 깊이 남았죠. 이 장면 하나로 안재욱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방송된 뒤로 팬들의 반응은 더 뜨거워졌어요. 드라마 속 로맨스 장면과 안재욱의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팬레터 더미가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어떤 팬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미니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썼고, 또 다른 팬은 테리우스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적었다고 해요. 이 노래는 테리우스 신드롬을 더 강하게 만들며 안재욱을 90년대 감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도 그때의 설렘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안재욱이 이 테리우스 신드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의 타고난 매력과 연기력이 큰 몫을 했다고 봐요. 일단 외모부터 얘기해보면 안재욱은 90년대 기준으로도 정말 잘생겼어요. 크고 맑은 눈,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살짝 길게 넘긴 머리. 이 모든 게 당시 사람들 취향에 딱 맞았죠. 게다가 그의 연기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별은 내 가슴에에서 미니는 사랑과 우정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때론 아픔을 감내하는 인물이었는데 안재욱이 그 감정을 너무 잘 살려냈어요. 시청자들은 그를 보면서 진짜 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또 하나 안재욱의 목소리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안재욱이 가수로도 활동했다는 거 아세요? 그의 대표곡 퍼레버는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최진실에게 부르는 장면으로 유명한데 그 목소리가 정말 감미로웠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 사람들 마음을 녹였죠. 이 노래는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인기를 끌면서 안재욱을 테리우스로 더 깊이 각인시켰어요.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팬들이 눈물 흘리며 따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감성적인 매력이 테리우스 신드롬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드롬은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안재욱의 팬클럽이 곳곳에서 생겨났고 팬들은 그를 테리우스라고 부르며 열광했어요. 당시 팬레터가 수백 통씩 왔고 방송국 앞에서 안재욱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동료 배우 신성우가 한 인터뷰에서 진짜 테리우스 1위는 안재욱이다라고 인정했을 정도예요. 이쯤 되면 안재욱이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였다는 게 느껴지죠? 팬들은 그를 보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에 옮기고 싶어 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리우스 신드롬이 유행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재욱의 헤어스타일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요청받는 스타일이 됐어요. 안재욱처럼 잘라주세요 라고 말하는 남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미용사들은 테리우스 컷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손님을 받았다고 해요. 또 드라마 속에서 안재욱이 입었던 옷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넉넉한 셔츠에 슬랙스, 그리고 가끔씩 입던 가죽 재킷까지. 이런 스타일은 곧바로 패션 트렌드가 됐고 옷가게마다 테리우스 스타일 옷이 진열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행은 학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남학생들은 안재욱처럼 보이려고 머리를 넘기고 교복 안에 셔츠를 넣어서 입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테리우스 같은 남자가 화제였죠. 친구들끼리 너희 오빠 중에 안재욱 닮은 사람 없어? 하며 웃고 떠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연애 편지를 쓸 때 너는 내 마음의 테리우스야 같은 문장을 넣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엽고 재미있나요? 안재욱 하나로 전국이 들썩였던 거예요. 사실 이 테리우스 신드롬은 단순한 유행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안재욱은 90년대 젊은 세대에게 멋과 감성을 동시에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그전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강하고 터프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안재욱은 그걸 바꿨죠. 그는 사랑 앞에서 솔직하고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했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깊이 남아서 안재욱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테리우스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이상형을 뜻하는 상징이 됐죠. 그리고 이 신드롬은 안재욱의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별은 내 가슴에 이후로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됐고 광고와 콘서트 제안이 쏟아졌어요. 특히 중국에서는 안짜이쉬로 불리며 한류의 시작을 알렸죠. 이 모든 게 테리우스 신드롬에서 비롯된 힘이에요. 안재욱은 이 드라마로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안재욱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실감나지 않나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테리우스 신드롬의 주인공 안재욱은 별은 내 가슴에를 통해 90년대 한국을 뒤흔든 스타예요. 그의 스타일과 매력은 패션, 연애, 심지어 사람들의 꿈까지 바꿔놓았죠. 헤어스타일 하나로 미용실이 북적이고 옷차림 하나로 거리가 변한 이 현상은 안재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사실, 테리우스 신드롬의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90년대 추억이 떠오르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사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번 주제는 뇌출혈로 맞은 인생 최대 위기예요. 지금까지 안재욱의 빛나는 순간들을 많이 얘기했죠? 중국을 뒤흔든 한류 스타 삼성 매출을 30% 뛴 광고의 제왕, 그리고 테리우스 신드롬의 주인공까지. 하지만 안재욱의 인생이 항상 화려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2013년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 위기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안재욱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마음의 준비되셨으면 저랑 같이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안재욱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어요. 드라마 빛과 그림자로 큰 사랑을 받았고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팬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었죠. 40대에 접어든 안재욱은 여전히 잘생긴 외모와 성숙한 연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바쁜 와중에 갑작스럽게 그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2013년 1월 안재욱은 미국에서 뮤지컬 공연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그 원인은 바로 지주막하 출혈, 쉽게 말해 뇌출혈이었어요. 여러분, 이 병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뇌출혈은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인데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안재욱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당시 그는 미국에서 뮤지컬 잭 더 리퍼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주변 스태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들은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30%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한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90% 이상이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언어장애나 운동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엔 평생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재욱도 이런 위험 속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재욱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현지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 안재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의사들은 서둘러 응급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이유가 더 문제였어요. 뇌출혈 수술은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뇌라는 게 워낙 민감한 부위라서 수술 후에도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하고 합병증이 생길까봐 의료진이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해요. 안재욱은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고 해요. 왼쪽은 건강했던 시절의 안재욱이고 오른쪽은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안재욱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얼굴이 창백하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연결된 상태예요. 베개에는 물고기 무늬가 그려져 있고 안재욱은 병원복을 입고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비를 넘겼는지 실감이 나요. 팬들 입장에서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아프다니 정말 괜찮아질까? 하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안재욱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이고 연예계 동료들까지 모두 걱정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팬들이 모여서 안재욱의 쾌유를 기원하는 모임을 열었고 SNS에도 안재욱 힘내세요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고 해요. 당시 안재욱의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어요. 팬들은 매일 뉴스를 기다리며 안재욱이 깨어나길 기도했죠. 그만큼 안재욱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였어요. 그의 건강 소식 하나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애타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행히 안재욱은 의식을 회복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의사들도 안재욱의 회복 속도를 보고 놀랐다고 해요. 뇌출혈 환자 중에서 이렇게 빠르게 의식을 회복하고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안재욱 본인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나를 살려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 일을 하늘이 준 두 번째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후로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안재욱의 회복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나지 않나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안재욱이 미국에서 치료받은 병원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당시 병원비가 무려 45만 달러였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원 정도예요. 여러분, 이 숫자 듣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물론 안재욱이 연예인이다 보니 VIP 서비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로 유명하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거겠죠. 그래도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병원비를 보면 안재욱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어요. 안재욱은 병원비를 떠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수술 후에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의사들의 지시에 잘 따라가면서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뇌출혈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는 병이에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팬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재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반드시 건강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해요. 이런 마음가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안재욱은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했어요.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2013년 말 그는 팬들 앞에 다시 섰고 그 모습을 본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고 해요. 안재욱은 복귀 후 인터뷰에서 이제야 비로소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팬들에게도 늘 고마움을 전했어요. 팬들의 응원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서요. 이 말에서 안재욱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됐어요. 사실 이 사건은 안재욱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됐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해요. 2016년에는 뮤지컬 배우 최현주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안재욱은 이 위기를 통해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재욱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안재욱은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팬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믿으세요라는 메시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재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안재욱을 더 가깝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안재욱은 2013년 뇌출혈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며 하늘이 준 두 번째 인생을 얻었어요. 병원비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함께 그는 팬들의 응원과 자신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죠. 이게 바로 오늘의 네 번째 사실, 뇌출혈로 맞은 인생 최대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의 강인함에 감동받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번 주제는 신인 시절, 시각장애인 연기로 대박이에요. 안재욱 하면 별은 내 가슴에 같은 화려한 전성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사실 그의 시작은 훨씬 더 겸손하고 감동적인 순간에서부터였어요. 오늘은 안재욱이 연기를 막 시작하던 신인 시절, 첫 작품에서 보여준 놀라운 연기력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안재욱의 데뷔 시절로 시간 여행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안재욱은 이제 막 23살이 된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이었어요. 그는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하고 MBC 공채 탤런트 23기로 데뷔했죠. 여러분, 공채 탤런트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방송국에서 직접 뽑는 배우인데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수백, 수천 명이 지원해서 몇 명만 뽑히는 좁은 문이었죠. 안재욱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데뷔하자마자 첫 작품으로 엄청난 도전을 맡게 됐어요. 그게 바로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였죠. 눈먼 새의 노래는 실존 인물인 강영우 박사의 삶을 다룬 드라마예요.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를 가진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죠. 이 드라마에서 안재욱은 바로 그 강영우 박사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 배우가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시각장애인을 연기하려면 눈빛, 몸짓, 표정 하나하나가 다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근데 안재욱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고 결과는 어땠냐면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럼 안재욱이 이 역할을 어떻게 준비했을지 한번 볼까요? 그는 신인이라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안재욱은 강영우 박사의 삶을 깊이 공부했어요. 그의 자서전을 읽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고 심지어 실제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주변 소리를 더 예민하게 듣는다거나 손으로 물건을 만지며 방향을 파악한다는 걸 배웠죠. 안재욱은 이런 디테일을 연기에 넣으려고 연습을 거듭했어요. 눈을 감고 걷는 연습을 하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감각을 익히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리고 이 노력은 드라마에서 그대로 빛을 발했어요. 눈먼 새의 노래에서 안재욱은 강영우 박사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섬세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여 소리를 듣는 모습이나 손으로 주변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걷는 장면은 정말 리얼했어요. 시청자들은 그의 연기를 보면서 저 배우 진짜 시각장애인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신인 배우가 첫 작품에서 이렇게 몰입감 있는 연기를 한다는 건 흔치 않아요. 안재욱은 단순히 외운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삶을 온전히 느끼며 연기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냐고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눈먼 새의 노래는 1994년에 방송된 드라마치고 시청률도 꽤 높았는데 특히 안재욱의 연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화제가 됐어요. 시청자들은 신인 맞아?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안재욱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인 줄 알고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 확인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쯤 되면 안재욱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감이 오시죠? 첫 작품부터 이런 반응을 얻었다는 건 그의 재능이 정말 남달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연기의 보답은 곧바로 돌아왔어요. 안재욱은 눈먼 새의 노래로 1994년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신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백상예술대상이 뭔지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예요. 신인 배우가 데뷔작으로 이런 큰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시상식에서 안재욱이 상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관객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그는 감격한 목소리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해요. 그 순간은 안재욱의 배우 인생에서 잊지 못할 첫 발자국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드라마가 안재욱에게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먼 새의 노래는 그의 연기 철학을 만들어준 작품이 됐어요. 안재욱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강영우 박사를 연기하면서 연기가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어려운 역할을 맡아 준비하고 연기하면서 그는 캐릭터에 몰입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이 경험은 이후 별은 내 가슴에 같은 대작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 신인 때부터 이런 깊이를 보여줬다니 안재욱의 연기자 DNA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어요. 눈먼 새의 노래는 강영우 박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장애를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안재욱의 연기는 그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했죠. 예를 들어 극 중에서 강영우가 시각장애 때문에 좌절하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방송 후에 시청자들이 안재욱 덕분에 강영우 박사를 알게 됐다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어떤 팬은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드라마를 떠올리며 힘을 낸다고 썼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안재욱 연기의 힘이었어요. 사실 이 시절 안재욱은 지금 우리가 아는 화려한 스타와는 좀 달랐어요. 1994년은 그가 아직 얼굴도 덜 알려진 때였고 연기 하나로 승부해야 하는 신인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게 오히려 그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화려한 조명이나 대규모 팬덤 없이 오직 연기력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눈먼 새의 노래는 안재욱에게 첫 성공을 안겨줬고 이후 더 큰 무대로 나아갈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안재욱이 왜 배우로서 오래 사랑받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성공은 업계에서도 주목받았어요. 방송 관계자들은 저 신인은 뭔가 다르다며 안재욱을 눈여겨봤고 이후 드라마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먼 새의 노래는 시청률 면에서 초대박은 아니었지만 안재욱의 연기력을 알리는 데는 충분했어요. 이 작품 이후로 그는 점점 더 큰 배역을 맡게 됐고 3년 뒤인 1997년에 별은 내 가슴에로 전국을 뒤흔들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신인 시절의 노력에서부터였어요. 안재욱은 첫걸음부터 탄탄하게 내디뎠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안재욱은 신인 시절 눈먼 새의 노래에서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연기하며 대박을 터뜨렸어요. 열정적인 준비와 몰입감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고 데뷔작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거머쥐었죠. 이 작품은 안재욱의 연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고 이후 화려한 커리어의 토대를 쌓아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의 초심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의 연기를 더 깊이 보게 됐어요. 어땠나요? 안재욱이 신인 시절부터 보여준 연기력과 열정이 감동적이었죠? 첫 작품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는 안재욱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짜 배우라는 걸 증명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제는 가수로서의 대성공, 퍼레버 열풍이에요. 안재욱을 떠올리면 배우로서의 모습이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여러분, 그가 가수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아세요? 특히 퍼레버라는 노래는 90년대 사람들의 가슴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오늘은 안재욱이 어떻게 배우에서 가수로 변신해 대성공을 이루고 퍼레버로 어떤 열풍을 일으켰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안재욱의 노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1997년으로 돌아가요. 그때 안재욱은 이미 별은 내 가슴에로 전국을 뒤흔든 스타였죠. 드라마 속에서 부드럽고 감성적인 캐릭터로 사랑받던 그는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가수 데뷔였어요. 사실 배우가 가수로 활동하는 건 그때도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안재욱은 단순히 취미로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는 진짜 가수로서 무대에 서고 팬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퍼레버라는 곡이었죠. 퍼레버는 안재욱의 데뷔곡이자 그의 첫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이 노래는 원래 별은 내 가슴의 드라마의 OST로 만들어진 곡인데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퍼레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내 가슴에 별처럼 빛나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그 노래요. 부드러운 멜로디에 안재욱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듣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단순히 예쁜 OST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재욱은 이 곡으로 가요계에 제대로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럼 이 노래가 얼마나 대성공을 거뒀는지 한번 볼까요? 퍼레버는 1997년에 정식으로 발매되자마자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휩쓸었어요. 당시 가요계는 H.O.T, 잭스키스 같은 아이돌 그룹이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안재욱은 배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당히 정상에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가수로서의 경험이 없던 그가 전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퍼레버는 여러 가요 차트에서 몇 주씩 1위를 지켰고 팬들은 이 노래를 들으려고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의 인기는 숫자로도 증명됐어요. 안재욱의 첫 앨범은 무려 6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해요. 여러분, 60만 장이요?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라 음반 판매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90년대엔 이게 엄청난 숫자였어요. 당시엔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직접 사서 듣는 게 보통이었는데 팬들이 안재욱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음반 가게로 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팬들은 퍼레버를 반복해서 듣느라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였다고 해요. 이쯤 되면 안재욱이 가수로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실감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퍼레버의 진짜 힘은 드라마와의 연결고리에 있었어요. 이 노래는 별은 내 가슴의 마지막 회에서 안재욱이 최진실에게 직접 부르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안재욱이 기타를 치며 최진실을 바라보고 눈빛에 애틋함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요. 그 장면은 드라마 팬들뿐만 아니라 노래를 처음 들은 사람들까지 감동하게 했어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 노래 뭐지? 너무 좋다며 음반을 찾았고 결국 퍼레버는 드라마 OST를 넘어 독립적인 히트곡이 됐어요. 그럼 안재욱이 이 노래로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의 목소리와 감성이 큰 비결이었다고 봐요. 안재욱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운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퍼레버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함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이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가 예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게다가 안재욱은 무대 위에서도 그 감성을 잘 살렸어요. 콘서트에서 퍼레버를 부를 때마다 팬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열풍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퍼져나갔어요.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퍼레버도 함께 사랑받았어요. 특히 중국 팬들은 안재욱을 안짜이쉬라 부르며 이 노래를 애창했고, 콘서트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다고 해요. 안재욱은 이 노래 하나로 배우와 가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사실 이 시절에 가수로 성공한 배우가 많지 않았는데 안재욱은 그 예외였어요. 그의 노래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할게요. 퍼레버가 너무 인기 있다 보니 90년대 연말 시상식에서도 주목받았어요. 안재욱은 가수로서 무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며 상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본 팬들은 배우인 줄 알았는데 가수도 이렇게 잘해? 라며 놀랐다고 해요. 심지어 가요 프로그램 MC들이 안재욱 씨는 이제 가수로 전업하는 거냐고 농담을 던질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안재욱이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멀티 엔터테이너라는 걸 알 수 있죠.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 퍼레버 열풍은 사람들의 일상에도 스며들었어요. 90년대엔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쉴 새 없이 나왔고 카페나 노래방에서도 빠지지 않는 곡이었어요.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 퍼레버를 틀어놓고 사랑을 속삭였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 노래를 부르며 추억을 쌓았어요. 어떤 팬들은 퍼레버를 들을 때마다 드라마 속 안재욱과 최진실의 로맨스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이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90년대 사람들의 감성을 대표하는 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퍼레버가 왜 열풍이었는지 실감 나지 않나요? 사실 안재욱이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는 연기뿐 아니라 노래에도 진심을 담았어요. 퍼레버를 준비하면서 보컬 레슨을 받고 무대에서 팬들과 호흡하는 법을 연습했다고 해요. 단순히 배우가 부르는 노래로 끝내지 않고 진짜 가수처럼 다가가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안재욱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감정을 실었어요. 이게 바로 그가 가수로서 대성공을 거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은 안재욱의 커리어에도 큰 전환점을 줬어요. 퍼레버 덕분에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인정받았고 이후 콘서트와 앨범 활동을 이어갔어요. 팬들은 그를 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사랑하게 됐죠. 특히 이 노래는 그의 대표곡으로 남아서 지금도 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곡이에요. 여러분, 퍼레버를 들으면 그 시절의 추억과 감성이 되살아나지 않나요? 안재욱은 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안재욱은 가수로서 퍼레버를 통해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 노래는 가요 프로그램 1위를 휩쓸고 60만 장 이상 팔리며 90년대 열풍을 일으켰죠. 드라마와 연결된 감성, 안재욱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이 이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6번째 사실, 가수로서의 대성공, 퍼레버 열풍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의 노래가 다시 듣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사실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제는 연기 대상 논란, 억울했던 순간이에요. 안재욱은 배우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그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2012년 MBC 연기 대상에서 있었던 일은 안재욱 팬들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논란을 남겼죠. 오늘은 안재욱이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결국 억울하게 빈손으로 돌아간 그 순간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2011년 말부터 시작해요. 안재욱은 그해 11월부터 방송된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주인공 강기태 역으로 출연했어요. 이 드라마는 70-80년대 쇼비즈니스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안재욱이 연기한 강기태는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원래 50부작으로 기획됐던 게 14회나 연장돼서 총 64부작으로 방송될 정도였어요. 평균 시청률이 20%를 넘었고 동시간대 1위를 꾸준히 지켰어요. 안재욱은 이 작품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기 대상은 안재욱이 받을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왜 이 드라마와 안재욱이 그렇게 주목받았을까요? 일단 빛과 그림자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당시 MBC는 경쟁 방송사들에 비해 드라마 성적이 부진하던 시기였는데 이 작품이 그 흐름을 바꿔놓았죠. 안재욱은 강기태라는 캐릭터를 통해 70-80년대 시대상을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화려한 쇼 무대 뒤에 어두운 현실, 그리고 성공을 향한 치열한 노력까지. 그의 연기는 코믹한 순간부터 감동적인 장면까지 모두 소화하며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팬들은 물론이고 드라마 평론가들까지 안재욱의 연기가 드라마를 살렸다고 입을 모았죠. 그래서 2012년 연말이 다가오자 모두가 안재욱을 대상 후보 1순위로 꼽았어요. 자, 이제 2012년 12월 30일 MBC 연기대상 날로 가볼게요. 그날 시상식은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에서 열렸어요. 안재욱은 당연히 참석했고 팬들도 TV 앞에 앉아서 그가 상을 받는 모습을 기대했어요.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죠. 빛과 그림자는 그의 방송된 드라마 중 가장 긴 호흡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안재욱은 그 전에도 별은 내 가슴에 나오, 필승 봉순영 같은 드라마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터라 이번엔 대상으로 보답받을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심지어 방송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나 팬카페에선 안재욱 대상 축하해 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해 MBC 연기대상은 예년과 다른 규칙을 적용했어요. 원래는 시청률, 연기력, 작품의 영향력을 종합해서 대상을 뽑았는데 2012년엔 최우수상 수상자들 중에서만 대상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최우수상을 못 받으면 대상 후보에도 못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논란의 씨앗이 됐죠.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안재욱은 특별기획 부문 남자 최우수상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그 상은 마이의 조승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재욱은 최우수상을 놓친 순간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이 가세요? 결국 대상 발표 시간이 됐어요. 영예의 주인공은 조승우였죠. 그는 마이로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을 받으며 이관왕을 차지했어요. 조승우의 연기력이 뛰어났던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재욱이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의 시청률과 방송 연장, 그리고 안재욱의 연륜을 생각하면 최소한 후보 명단엔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죠. 시상식이 끝난 뒤 조승우는 수상 소감에서 안재욱 선배님께 제일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색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조승우 본인도 안재욱이 무관으로 끝난 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논란이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시상식이 끝난 직후 팬들과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요. 안재욱이 대상 받아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MBC가 안재욱을 외면했다는 글이 쏟아졌죠. 어떤 팬은 빛과 그림자가 MBC를 살려놓은 드라마인데 이건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심지어 마이는 방송 기간이 짧았는데 64부작을 이끈 안재욱이 더 인정받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당시 MBC는 공동 수상이 많아서 상 퍼주기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정작 안재욱은 인기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팬들 입장에선 안재욱이 찬밥 신세가 된 느낌이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 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규칙 변경 때문이에요. 최우수상 수상자만 대상 후보가 되는 방식 때문에 안재욱이 최우수상을 놓치면서 기회가 날아간 거죠. 두 번째는 방송 시기 문제예요. 빛과 그림자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여름까지 방송됐고 마이는 하반기에 방송됐어요. MBC가 최근 방송작을 더 우대했다는 추측이 있었죠. 세 번째는 좀 더 민감한 설인데
드라마 내용이 윗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빛과 그림자는 유신시대의 어두운 면을 다뤘는데 이게 방송사나 외부 압력으로 수상에 영향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물론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엔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컸어요. 안재욱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 어땠을까요? 그는 시상식 후 공식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팬들은 그의 표정에서 실망과 아쉬움을 읽었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64부작이라는 긴 여정을 이끌며 혼신의 힘을 다한 배우가 모두의 기대 속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재욱은 원래 성격이 긍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 억울하고 서운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는 2016년 KBS 연기대상에서 아이가 5으로 우수상을 받으며 과거의 아쉬움이 떠오른다고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을 암시한 거라는 해석도 있었죠. 이 사건은 안재욱에게 큰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는 빛과 그림자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톱스타로 올라선 시점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 활동이 뜸했던 그가 이 드라마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시청률 20% 넘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연기 대상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팬들 사이에선 안재욱이 너무 착해서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순간은 안재욱에게도 팬들에게도 잊기 힘든 억울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도 안재욱은 이 논란으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는 이후 뮤지컬과 드라마로 꾸준히 활동하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2012년에 아픔은 있었지만 그의 연기 인생은 계속 빛났죠. 이 사건은 안재욱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또 팬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안재욱의 억울했던 순간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뒤로 그의 연기를 볼 때마다 더 깊은 애정이 생겼어요. 어땠나요? 안재욱이 빛과 그림자로 모두의 기대를 받았지만 2012년 MBC 연기대상에서 억울하게 무관으로 끝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길 바랍니다. 이 논란은 그의 노력과 열정을 되새기게 하는 순간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제는 차인표를 제친 서브남주의 승리예요. 안재욱 하면 역시 별은 내 가슴에가 떠오르시죠? 그 드라마에서 안재욱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로맨스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처음엔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원래 메인 남주인공은 차인표였어요. 근데 안재욱의 매력과 연기가 너무 강렬해서 시청자들이 그에게 푹 빠져버렸고 결국 드라마의 흐름까지 바뀌었어요. 오늘은 안재욱이 어떻게 서브남주에서 진짜 주인공으로 올라선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방송된 별은 내 가슴에는 안재욱과 차인표, 최진실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차인표는 이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같은 히트작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였거든요. 반면 안재욱은 94년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했지만 아직 차인표만큼의 네임밸류는 없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초반 설정은 차인표가 메인 남주인공 이강민 역으로 최진실과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는 스토리였어요. 안재욱은 강민이라는 서브 남주로 이강민의 동생이자 삼각관계의 한 축을 맡았죠.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단 드라마를 좀 살펴볼게요. 별은 내 가슴에는 패션 회사와 사랑 이야기를 다룬 트렌디 드라마였어요. 차인표가 연기한 이강민은 차가운 매력의 완벽한 남자였고 안재욱의 강민이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캐릭터였어요. 처음엔 이강민이 주인공답게 스토리를 이끌었어요. 근데 방송이 시작되고 몇 회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청자들이 차인표보다 안재욱에게 더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원래 서브 남주로 시작한 안재욱이 점점 더 주목받으면서 드라마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서브남주의 승리라는 전설의 시작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안재욱의 매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강민이라는 캐릭터는 처음엔 삼각관계에서 밀리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안재욱이 그 캐릭터의 따뜻함과 진심을 불어넣었어요. 예를 들어 최진실이 연기한 이본을 향한 그의 눈빛은 정말 애틋했어요. 부드러운 말투와 섬세한 연기가 시청자들 마음을 흔들었죠. 반면 차인표의 이강민은 멋있고 완벽했지만 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안재욱의 민희에게 더 끌린 건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 때문이었어요. 팬들은 민희 같은 남자가 현실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 반응은 숫자로도 나타났어요. 별은 내 가슴에는 방송 초반부터 시청률이 30%를 넘었고 최고 49.3%까지 찍었어요. 이건 90년대 드라마로 엄청난 기록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방송국에 팬레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차인표보다 안재욱에게 온 편지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팬들은 민희 오빠 최고야 라며 편지를 보내고 방송국 게시판에도 안재욱을 응원하는 글이 넘쳐났어요. 심지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강민희가 진짜 남주 아니야? 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이쯤 되면 안재욱의 매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실감나죠? 결국 이 반응은 드라마 제작진도 움직이게 했어요. 원래 각본에선 차인표의 이강민이 최진실과 해피엔딩을 맺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시청자들이 안재욱의 강민희를 더 사랑하자 작가가 스토리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드라마 후반부로 가면서 강민희의 비중이 점점 커졌어요. 예를 들어 민희가 이본을 위해 희생하고 그녀를 지키려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은 완전히 그의 편이 됐어요. 마지막 회에선 민희와 이본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감동적인 결말을 맞았죠. 차인표의 이강민은 결국 서브로 밀려난 셈이에요. 이게 바로 안재욱이 차인표를 제친 순간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결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얘기해 볼게요. 별은 내 가슴의 마지막 회에서 안재욱은 퍼레버라는 노래를 부르며 최진실에게 마음을 고백해요. 이 장면은 드라마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에요. 안재욱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연기가 어우러져서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방송이 끝난 뒤엔 민희가 이겨서 너무 좋다는 반응이 폭발했어요. 차인표 팬들은 좀 아쉬웠을지도 모르지만 대다수 시청자는 안재욱의 승리를 축하했죠. 이건 단순한 캐릭터 싸움이 아니라 안재욱의 연기력이 드라마를 뒤바꾼 증거예요. 그럼 안재욱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의 연기와 매력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요. 차인표는 당시 이미 완성된 스타였어요. 그의 이강민은 멋지고 카리스마 있었지만 완벽해서 오히려 멀게 느껴졌어요. 반면 안재욱의 민희는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캐릭터였어요. 사랑 앞에서 서툴고 때론 상처받아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죠. 안재욱은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따뜻한 매력을 100% 발휘했어요. 그 결과 서브남주로 시작한 그가 차인표를 제치고 진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드라마 밖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별은 내 가슴에가 끝난 뒤 안재욱은 단숨에 톱스타로 올라섰어요. 차인표는 여전히 인기 배우였지만 이 드라마 이후 안재욱의 인기가 더 폭발적이었어요. 팬들 사이에선 안재욱이 차인표를 이겼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안재욱은 테리우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90년대 트렌드를 주도했어요. 중국과 아시아에서도 그의 인기가 치솟았고 이 드라마는 한류의 시작점으로 불리게 됐죠. 서브남주의 승리는 단순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안재욱의 커리어를 바꾼 전설적인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 반전은 안재욱에게도 큰 의미였을 거예요. 그는 데뷔 이후 꾸준히 노력했지만 별은 내 가슴에 전까진 차인표 같은 선배들에 비해 덜 주목받았어요. 근데 이 드라마로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했어요. 서브남주라는 한계를 넘어 시청자들의 사랑으로 주인공이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의 연기력과 매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안재욱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안재욱은 별은 내 가슴에에서 차인표를 제치고 서브남주의 승리를 거뒀어요.
원래 메인 남주였던 차인표를 넘어 그의 따뜻한 연기와 매력으로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았죠. 결국 스토리와 결말까지 바꾼 이 사건은 안재욱의 인생 드라마로 남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8번째 사실, 차인표를 제친 서브남주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의 매력에 다시 빠져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제는 동기들이 쟁쟁한 서울예대 90학번이에요. 안재욱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의 대학 시절인데요. 특히 그가 다닌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90학번은 전설의 학번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재욱뿐 아니라 지금도 연예계에서 활약하는 쟁쟁한 스타들이 한꺼번에 이 학번에 속해 있었죠. 오늘은 안재욱과 그의 동기들이 함께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각자의 길에서 빛을 발했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랑 같이 서울예대 90학번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안재욱은 서울예술대학교 줄여서 서울예대 연극과의 90학번으로 입학했어요. 당시 서울예대는 연기와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등용문으로 꼽히던 곳이었죠. 특히 연극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안재욱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고 서울예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꿈을 키워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안재욱 혼자만 빛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동기들, 그러니까 90학번 친구들이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이 학번은 나중에 레전드 학번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서울예대 연극과 90학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을 잡으려면 그 멤버들부터 소개해야겠죠. 먼저 안재욱과 절친으로 유명한 신동엽이 있어요. 신동엽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잖아요. 당시엔 개그맨 지망생으로 입학했는데 재학 중에 잠깐 중퇴하고 개그맨으로 데뷔했어요. 근데 대학 시절부터 이미 재치와 유머가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황정민. 이 이름만 들어도 영화 팬들은 벌써 감탄할 텐데요. 황정민은 국제시장, 베테랑 같은 작품으로 천만 배우가 된 충무로의 거장이죠. 그는 원래 무대 미술을 전공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무대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류승룡. 극한 직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인데 90학번 시절엔 연극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정재영도 빼놓을 수 없죠. 독특한 캐릭터와 깊은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인데 그는 90학번 동기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실력을 쌓아가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임원희. 코믹 연기의 대가로 미운 우리 새끼에서 맹활약 중이죠. 임원희는 나중에 방송에서 90학번 동기들과의 추억을 자주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학번이 진짜 대단했어라며 웃더라고요. 또 최성국, 이철민, 장혁진 같은 배우들도 90학번 출신이에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한 학번에 이렇게 쟁쟁한 인물들이 모였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시절 서울예대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의 무대였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이 90학번 친구들은 대학 시절에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당시 서울예대는 남산 아래에 있었어요. 캠퍼스가 작고 아담해서 학생들끼리 금방 친해졌다고 해요. 특히 연극과는 실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들 연습실에서 밤낮 없이 연기 연습을 했어요. 안재욱도 그중 하나였죠.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 성격이 밝고 사교적인 친구로 유명했어요. 예를 들어 연극 동아리 만남의 시도에서 활동하며 동기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했는데 안재욱은 개그클럽 회장을 맡을 정도로 활발했어요. 신동엽과는 그때부터 절친이 됐고 지금도 두 사람은 서로를 대학 동기라며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황정민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는 원래 무대 미술 전공이라 무대 뒤에서 음향이나 조명을 담당했는데 어느 날 연극 동아리 회장이던 김현철이 너도 연기해봐라며 무대에 세웠다고 해요. 그게 계기가 돼서 황정민은 배우의 길로 들어섰죠.
류승룡은 또 어땠냐면 대학 시절엔 조용히 연기 연습에 몰두했지만 졸업 후 난타 초기 멤버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90학번 친구들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때론 경쟁하며 성장했던 거예요. 안재욱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기와 무대에 대한 열정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 동기들의 활약은 졸업 후에도 이어졌어요. 안재욱은 199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면서 눈먼 새의 노래로 신인상을 받았죠. 그 뒤 별은 내 가슴에로 대스타가 됐고요. 신동엽은 개그맨으로 데뷔해 곧바로 유행어를 만들며 전성기를 맞았어요. 황정민은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너는 내 운명으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류승룡은 광해와 7번 방의 선물로 천만 배우가 됐죠. 정재영은 실미도 같은 작품으로 주목받았고 임원희는 코믹 연기로 독보적인 자리를 잡았어요. 이쯤 되면 90학번이 왜 전설인지 알겠죠? 한 학번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스타들이 나온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안재욱은 드라마와 가수 활동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고 신동엽은 예능 MC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켰어요. 황정민과 류승룡, 정재영은 영화계에서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았고 임원희는 코믹과 진지함을 오가며 꾸준히 활동했어요. 각자 개성이 강하고 분야도 달랐지만 공통점은 모두 서울예대 90학번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졸업 후에도 서로를 응원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임원희가 미운 우리 새끼에서 동기들과 만난 장면을 보면 그 시절의 끈끈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느껴지죠. 그럼 안재욱은 이 쟁쟁한 동기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 테리우스로 불릴 만큼 인기 많고 밝은 친구였어요. 연기 실력도 뛰어났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재능이 있었죠. 동기들은 안재욱을 사교성 최고라고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 황정민이 무대에 데뷔할 때 안재욱이 응원해줬고 신동엽과는 예능에서 자주 언급하며 우정을 과시했어요. 안재욱은 이 동기들과 함께 연기와 무대를 배우며 나중에 자신의 길을 개척할 기반을 다졌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 시절의 열정과 동기들의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서울예대 90학번의 힘은 그 시절의 분위기에서도 나왔어요. 90년대 초는 한국 연예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였어요. 연극과 드라마, 영화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스타들이 필요했고 서울예대는 그 중심에 있었죠. 90학번은 그 흐름을 타고 각자의 재능을 꽃피웠어요. 안재욱은 드라마와 가수로, 황정민과 류승룡은 영화로, 신동엽은 예능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주목받은 건 시대와 재능이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그래서인지 90학번은 지금도 연예계에서 회자되며 레전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 동기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안재욱은 뮤지컬과 드라마로 활동 중이고 신동엽은 예능계를 이끌고 있죠. 황정민과 류승룡, 정재영은 영화계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임원희는 방송과 연기로 사랑받아요. 이들은 90학번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있지만 각자 다른 색깔을 보여줬어요. 안재욱은 이 쟁쟁한 동기들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서울예대 90학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나지 않나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안재욱은 서울예대 연극과 90학번으로 입학하며 신동엽, 황정민, 류승룡, 정재영, 임원희 같은 쟁쟁한 동기들과 함께했어요. 이 학번은 레전드로 불릴 만큼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겼고 안재욱은 그 중심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휘했죠. 이게 바로 오늘의 9번째 사실, 동기들이 쟁쟁한 서울예대 90학번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안재욱과 그의 동기들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뮤지컬계의 숨은 강자예요. 안재욱 하면 보통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테리우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죠? 아니면 중국을 뒤흔든 한류 스타 삼성 매출을 올린 광고의 제왕 같은 화려한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재욱은 TV와 영화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도 정말 빛나는 배우라는 거 아세요? 특히 뮤지컬계에서 그는 숨은 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어요. 오늘은 안재욱이 뮤지컬 무대에서 보여준 매력과 그의 열정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으면 저랑 같이 안재욱의 뮤지컬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안재욱의 뮤지컬 이야기는 사실 그의 커리어 초창기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안재욱이 1994년에 데뷔했다는 거 아시죠? 그때 그는 MBC 공채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무대와 인연을 맺었어요. 1995년에 그는 뮤지컬 베이비 베이비에 출연하면서 뮤지컬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 이후로 1996년에는 연극 한평 반짜리 혁명과 나비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무대 경험을 쌓아갔죠. 이 시기는 안재욱이 아직 신인 배우였던 때라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을 오가며 연기력을 다져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안재욱의 뮤지컬 커리어의 시작일 뿐이었죠. 안재욱이 본격적으로 뮤지컬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2000년대 후반부터예요.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은 안재욱이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가수 활동으로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별은 내 가슴에로 한류 스타가 됐고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고 삼성 광고로 매출을 올리며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았죠.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그의 커리어가 조금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드라마 사랑해 같은 작품이 기대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안재욱은 잠시 방송 활동을 줄이고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선택한 무대가 바로 뮤지컬이었어요. 2009년 안재욱은 뮤지컬 잭 더 리퍼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뮤지컬 배우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죠. 잭 더 리퍼는 안재욱의 뮤지컬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이 작품은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뮤지컬인데 안재욱은 극 중에서 복잡한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그는 이 역할에서 강렬한 연기와 노래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실 뮤지컬은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야 하는 장르잖아요. 안재욱은 이미 별은 내 가슴에와 퍼레버로 가수로서의 실력을 증명한 터라 노래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의 연기력은 이미 드라마를 통해 검증된 상태였고요. 이 작품을 통해 안재욱은 이 사람 뮤지컬에서도 정말 잘하네 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안재욱이 뮤지컬의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2009년 안재욱은 예능 프로그램 무릎 팍도사에 출연해서 그 당시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는 드라마와 영화 활동이 주춤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한때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뮤지컬 무대였어요. 안재욱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뮤지컬은 안재욱에게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다시금 자신감을 찾고 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안재욱은 뮤지컬계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어요. 2009년 잭 더 리퍼에 이어서 2010년에는 락 오브 에이지라는 뮤지컬에 출연했어요. 이 작품은 1980년대 록 음악을 기반으로 한 코믹 뮤지컬인데 안재욱은 여기서도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연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2011년에는 드라마 빛과 그림자로 브라운관에 복귀하면서도 뮤지컬 활동을 병행했어요. 이 시기 안재욱은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고 해요. 뮤지컬 배우로서의 안재욱은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의 교감을 통해 무대를 채우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재욱의 뮤지컬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영웅이에요. 2011년부터 그는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어요.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삶과 독립운동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 뮤지컬계에서 큰 사랑을 받은 작품 중 하나예요. 안재욱은 이 역할에서 깊은 감정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어요.
특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표현한 장면에서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안재욱은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뮤지컬 배우를 넘어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깊이를 증명했어요. 여러분, 안재욱이 무대 위에서 안중근 의사로 변신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진심이 담긴 연기와 노래가 관객들 마음을 얼마나 울렸을까요? 근데 안재욱의 뮤지컬 여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13년 그는 뮤지컬 잭 더 리퍼 공연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그의 인생 최대 위기였죠. 당시 안재욱은 미국에서 공연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뮤지컬 활동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한 뒤 다시 무대로 돌아왔어요. 2015년 안재욱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에 출연하면서 팬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했죠. 이 작품에서 그는 황태자 루돌프라는 비극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며 다시 한번 그의 연기력을 입증했어요. 팬들은 안재욱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요. 안재욱이 뮤지컬계에서 숨은 강자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와 노래를 잘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뮤지컬은 라이브 공연이다 보니까 배우의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안재욱은 그걸 정말 잘하는 배우예요. 예를 들어 영웅 공연에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장면을 연기할 때 그는 무대 위에서 진짜 안중근 의사가 된 것처럼 몰입했다고 해요. 관객들은 그의 연기를 보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집중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안재욱을 뮤지컬계의 강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재욱은 뮤지컬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잭 더 리퍼에서는 어두운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락 오브 에이지에서는 유쾌한 록스타를, 영웅에서는 역사적 인물을, 황태자 루돌프에서는 비극적인 황태자를 연기했죠. 이 모든 캐릭터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재욱은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안재욱이 출연하는 공연은 믿고 볼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재욱이 숨은 강자라는 이유예요. 그는 TV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무대 위에서 펼쳐냈어요. 근데 안재욱의 뮤지컬 여정에서 아쉬운 순간도 있었어요. 2019년 그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와 영웅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두 작품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어요. 당시 안재욱은 지방 일정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진 후 이튿날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6%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큰 논란에 휩싸였고 뮤지컬 공연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안재욱은 이후 공식 석상에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 사건은 안재욱의 뮤지컬 커리어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2019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안재욱은 연극 미저리로 복귀하면서 다시 관객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는 꾸준히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 서며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죠. 안재욱은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는 배우예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뮤지컬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무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와 영화로 큰 사랑을 받았던 안재욱이지만 뮤지컬 무대에서 그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재욱이 뮤지컬계의 숨은 강자로 불리는 이유예요. 그는 단순히 TV 스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도 빛나는 멀티 엔터테이너예요. 안재욱의 뮤지컬 커리어를 보면 그의 열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는 뮤지컬을 통해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잭 더 리퍼에서 보여준 강렬한 연기, 영웅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연기, 그리고 황태자 루돌프에서 보여준 비극적인 연기까지. 안재욱은 뮤지컬 무대에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그는 믿고 보는 배우로 통하죠. 여러분, 안재욱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공연장이 감동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사실 안재욱이 뮤지컬계에서 숨은 강자로 불리는 건 그가 뮤지컬 배우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드라마와 가수 활동이 워낙 화려해서 그의 뮤지컬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죠.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 뮤지컬 무대에 집중하면서 그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사랑을 받게 됐어요. 뮤지컬계에서 안재욱은 숨은 보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의 연기와 노래를 직접 본 사람들은 안재욱이 이렇게 뮤지컬을 잘할 수가 있나? 하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안재욱이 뮤지컬계의 강자로 자리 잡은 비결이에요. 그리고 안재욱은 뮤지컬을 통해 팬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어요.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새로운 매력을 뮤지컬 무대에서 발견한 팬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영웅 공연을 본 팬들은 안재욱이 안중근 의사로 나올 때 정말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황태자 루돌프를 본 팬들은 안재욱의 감정 연기가 너무 깊어서 공연 내내 몰입했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들이 안재욱을 뮤지컬계에서 더 특별한 배우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안재욱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하는 배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안재욱은 뮤지컬계에서 숨은 강자로 불릴 만큼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잭 더 리퍼, 락 오브 에이지, 영웅, 황태자, 루돌프 같은 작품을 통해 그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증명했죠. 뮤지컬 무대는 안재욱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었고 그는 그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비록 2019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10번째 사실, 뮤지컬계의 숨은 강자였습니다. 여러분, 안재욱의 10가지 이야기를 함께 여행하며 어떠셨나요? 한류의 첫걸음부터 무대 위의 열정까지 그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예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